여러분, 경제학자인데 스스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 들어보셨나요? 좀처럼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말이죠. 이 백만장자가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준 바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했다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 데이빗 리카도가 바로 이런 엄청난 모순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궁금증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백만장자가 자기가 덕본 시스템을 그렇게까지 공격했을까요? 이 진짜 흥미로운 역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의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모습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바로 백만장자 급진주의자. 어때요? 정말 딱이지 않나요? 사실 이 별명 하나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그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별명의 앞부분, 백만장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것도 혼자 힘으로, 독학으로 시장을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그런 금융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20대예요. 20살 남짓. 우리 대부분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할까 말까 고민할 바로 그 나이에 리카도는 이미 자기 힘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 올린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 비결이 뭐였냐고요?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예리한 주식 투자, 또 전략적인 채권 거래, 심지어는 부동산 투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학자가 아니었던 거죠. 실제 돈이 움직이는 그 전쟁터 같은 시장 한복판에서 그 흐름을 읽는 뭐랄까 타고난 감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경제학으로 대학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독학이었던 거죠. 그의 모든 지식과 통찰력은요, 오로지 혼자 공부하고 또 시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얻은 거였습니다. 바로 이 점, 이 실전 경험이 나중에 그의 주장에 엄청난 설득력을 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벌 만큼 번 리카도는요, 이제 완전히 다른 판에 뛰어들어요. 돈 버는 게임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게임으로 말이죠. 그의 인생 2막은 당시 영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곡물법과의 정면 승부, 이걸로 시작됩니다. 이 곡물법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당시 영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아주 간단히 말해서 수입 곡물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법이었어요.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우리 농업을 보호하자 이거였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돈 많은 지주 엘리트들, 그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장치였던 셈이죠. 이 법 하나 때문에 영국 사회가 그냥 둘로 쩍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주들이 목소리를 높였죠. 곡물가격이 높아야 우리 농민도 살고 나라도 산다. 이렇게요. 하지만 리카도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다. 그 비싼 빵값 때문에 이제 막 성장하려는 노동자랑 자본가 계급이 다 죽어난다. 결국엔 영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맞선 거죠. 자, 이 막강한 기득권층의 주장을 깨부수기 위해서 리카도가 비장의 무기를 하나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경제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이론, 비교의론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카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건 아니야 하고 소리만 지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의 주장 뒤에는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간 아주 탄탄하고 새로운 경제 이론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싸운 거죠. 이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사실 논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각자 제일 잘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서로 바꿔서 쓰면 안 될까? 리카도는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거죠. 각 나라가 자기가 제일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거에만 딱 집중해서 서로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 놀랍게도 모두가 다 같이 더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것만 지켜야 한다는 그 낡은 보호무역의 벽을 그냥 허물어버리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수출은 좋은 거, 수입은 나쁜 거라고 믿는 중성주의가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무조건 우리 걸 많이 팔고 남의 건 사오지 말아야 부자 나라가 된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닙니다. 문을 활짝 열고 서로 바꿔야 모두가 잘 살게 됩니다. 라고 외쳤으니 리카도의 주장은 거의 이단 취급을 받을 만한 진짜 혁명적인 목소리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카도의 이 놀라운 아이디어가 그 후에 세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의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론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1817년에 그의 대표적인 책이 세상에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리카도 자신은 1823년에 세상을 떠나서 그 끝을 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죠. 그리고 마침내 1846년 그가 평생을 바쳐 싸웠던 그 곡물법이 드디어 폐지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뤄낸 정말 위대한 승리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리카도의 이야기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유무역이라는 것, 그 이론적인 시작에 바로 이 사람이 있었다는 점. 둘째,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기득권이라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논리와 아이디어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시스템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오히려 그 시스템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는 내부자의 용기입니다. 결국 다시 처음의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시스템과 싸우게 만드는 걸까요? 리카도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답은 돈 너머에 있는 어떤 가치,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